26페이지에 지금 이름이 조금 달라. 독서 복합이라고 되어 있지. 주제 통합이 아니라. 자, 18학년도 문제 패턴인데요. 이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지문의 구조를 연습하는데 아주 최적화된 기출 지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쪽이거든. 항상 하던 대로 문제 스타일 먼저 보면서 어떤 내용이 나와 있을지 예측 작업 들어가고 지문 구조 한번 따라가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걸 목표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보고 있는 이 영역은 보통 주제 통합이라고 해서 가지문이랑 나지문이 묶여있는 세트잖아. 근데 이 녀석은 그 주제 통합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지문 하나에 2개 이상의 영역이 묶여있어요. 이건 참고로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인문지문이랑 사회지문이 묶여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말하잖아. 출제 포인트들은 항상 정해져 있다. 그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항상 반복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염두에 두시고, 자, 그거 생각하면서 1번 문제부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문제가 나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제, 일치불일치 문제네요. 성악은, 성악지비어에는, 수교는, 대전에 오르는 규정은, 경국대전은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성학 그리고 학문의 어떤 도리와 관련된 유교 이념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지문이겠구나. 유학의 이념이라든지 유학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구나. 예측하고 시작하면 되는 거야. 중요한 건 두 번째 문제부터죠. 율곡의 관점에서 이와 기. 그럼 봐봐. 이게 인문지문이라는 근거가 되는 부분이죠. 뭐예요? 율곡이라는 사상가 철학가가 나왔고, 그지? 그 사람이 이라는 것과 기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했어. 그럼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는 배경 지식이 활성화되면 되게 좋고요. 왜냐면 이 이기와 관련된 얘기는 지문에서 한두 번 등장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배경 지식 활성화해주면 좋고, 두 번째 이 이와 기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해서 공통점, 차이점, 구분점들, 특징을 정리하면 이 문제는 풀릴 것이다 라고 우리 충분히 예측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지금 배경 지식을 활성화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이랑 기를 하면 떠올리면 어떤 개념들이 좀 떠올라? 혹시 떠오르는 개념들이 뭐가 있을까? 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고 기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 그런 식으로 말해도 돼. 형태는 여기 지문에도 나오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이해한 쪽에 이는 이론적인, 근원적인, 뭔가 원초적인 그런 쪽의 개념이고, 기는 기술할 때 그 기거든요. 그지? 그러니까 뭔가 작동하는, 움직이는, 변화하는 이런 식의 개념.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근본적인 그 무언가를 이라고 부르고, 그 근본을 운영하는 원칙들을, 운영하는 방식들을 기라고 부르는 것이구나 라고 큰 틀로라도 어떻게든 이해는 좀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자주 나오는 개념이니까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번에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지문을 배우면서도 이 내용은 잘 머릿속에 집어넣어놔줘. 다른 지문의 문제들을 풀 때 또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세 번째, 기억을 이해해보랍니다. 세 번째는 또 뭐죠? 기억이 수기, 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와 관련된 얘기를 통해서 이 율곡이 수기랑 치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정리하라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됐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그럼 윗글의 율곡과 고기의 플라톤의 견해를 비교하라는 거는 이 내용을 통해서 율곡의 사상이 어떻게 전개됐는가를 다른 사람과 비교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 특징 요소를 정리하는 게 핵심이겠구만. 그치? 인문지문적 특징이 완벽하게 나옵니다. 율곡의 이는, 율곡의 성인은 이런 식의 말들이 나와 있고요. 자, 근데 다섯 번째 문제를 봤더니 이렇게 돼 있잖아. 윗글에 나타난 율곡의 법제 개혁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그 율곡이 이걸 바탕으로 사회지문적 특성이죠. 뭐를 외쳤을 거야? 법제 개혁론을 펼쳤답니다.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는지 파악하라는 문제인데, 선지를 봤더니 이기론을 바탕으로 이화기에 대해서 조종성원의 삼강의 경국대전 이런 식의 말들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하고, 이런 것들은 지문 속에 나오는 그 흐름을 잘 따라가면서 주장의 근거들을 정확하게 막히가는 게 중요하겠구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문제, 숙종을 이해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겠지요. 그죠? 특정한 사례에 집어넣어서 내용을 총정리하는 문제일 테니까 지금 당장은 못하는 거니까 이 정도만 체크하고, 자, 오케이, 좋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 지문인지 이해 다 했습니다. 그죠? 율곡이 수기치인을 말하는 과정에서
이와 기와 관련된 백연지식이 활용되면서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법제 기억론까지 이어지는지 그 흐름을 파악하면 되는 지문 구조일 거야. 라고 예상하고 1분단부터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가볼까요? 자, 유학은 수기치인을 통해. 자, 일단 이 작품의 이 지문의 핵심은 유학을 정리하는 건데요. 유학이라는 건 뭐랑 뭐 하는 거야? 수기치인하는 거예요. 치인을 통해서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으로 다른 말로는 성학이라고도 부른답니다. 그 목표는 성인이 되자. 이때 수기라고 하는 건 사물을 탐구하고 알물 투처리하고 뜻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자신을 닦는 일이래요. 자, 간단하게 제일 핵심만 쓸게요. 자신을 닦는 일을 수기라고 부른답니다. 수양하는 거, 수련하는 거야. 기, 자기 자신을 매몰려. 그쵸? 몸을 수양하고. 두 번째, 치인이라고 하는 건 집안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거야. 집안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라로 이어져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일이야. 참고로 지금 요 말을 보면 어떤 용어가 하나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딱 여기랑 완벽하게 연결되는 말이죠. 수신, 자신의 몸을 바로 닦음으로써 제가 자신의 집안을 다스리고 치국, 나라를 다스리며 평천하, 천하를 평화롭게 만든다. 딱 정확한 개념이죠. 자, 이렇게 수기치인을 나눠서 보았고요. 유학이 이거 기본 핵심이래요. 그래서 이 수기치인을 통해서 하늘의 도리인 천도와 합일되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바로 성인입니다. 이걸 통해서 천도와 합일되도록 하는 것.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성인이 된다. 성인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목표는 이 성인이 되는 것이 우리 학문의 목표야. 라고 말하면서 수기치인을 정의하고 있네요. 자, 이러한 유학의 이념을 적극 수용했던 율곡이인은, 그러니까 이거는 율곡 이 오천원과에 계신 그분이요, 적극 수용이라고 했으니까 이 주장은 율곡의 주장이랑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라고 봐도 되겠죠? 적극 수용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수기치인의 도리를 밝힌 성학지묘. 얘들아, 성학이 뭐라고? 유학이야. 지묘는 집대성한 요체라는 뜻이겠지. 그치? 핵심을 잘 정리해서 이 책을 지어서 이 땅에 유학의 이상사회가 구현되기를 소망했는데요.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얘기를 시작합니다. 이 문단 따라가보죠. 율곡은 수기를 위한 수양문과. 자자자자, 잘 봐.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이라고 나올 거야. 경세론을 전개하는데, 자, 그럼 잘 봐. 유학은 수기와 치인 두 개가 중요해. 수기는 자신을 닦는 거고 그걸 그래서 수양론이라고 불러. 치인은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해서 경세론이라고 부르는데, 라인 연결되는 거 보이시죠? 이때 그 바탕은 이라고 말했어. 자, 별표. 그 바탕은 뭐야? 전제죠. 전제는 뭔데? 이 세상의 만물을 이와 기로 설명하는 이기론이야. 오케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지문의 흐름 맞습니까? 수기치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기, 이 두 개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 기를 지금 설명하는 거고, 우리는 이 두 개를 잘 구분해 놔야 돼. 이 구분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테니까. 이미 알고 있지? 자, 그러면 이의 동그라미 쳐놓고 기의 동그라미 쳐놓고 한번 얘기를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먼저 존재론의 측면에서 율곡은 이를 형체도 없고 써볼게요. 지금 이거 뭐니까? 대상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형체가 없답니다. 형체도 없고, 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시, 공간의 제약도 없어요. 존재하는 만물의 법칙이자 원리야. 만물이란 말도 쓰지 마세요. 만물의 법칙이자 원리예요. 얘들아, 이 문제를 푸는데도 중요한 개념이지만 이 개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앞으로 다른 지문들을 해결해 나갈 때 필요한 비번 지식이 될 거야. 잘 챙겨놔.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기라고 하는 건 시간적 선호와 공간적 시작과 끝을 가져요. 그럼 뭐야? 다른 말로 해보자. 시공간의 개념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얘기지. 오케이? 시간이 있으니까 시작과 끝이 있는 거고, 공간이 있으니까 처음과 마지막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작동하는, 그렇지? 변화하며 작동하는 무엇? 물질적 요소를 모았어.
그럼 얘들아, 이 대응쌍이 만들어집니까? 이렇게? 보시나요? 형체가 있다, 형체가 없다. 신구한 속에 있다, 신구한 속에 없다. 상관없다. 법칙이자 원리이자 원리가 변화와 작동의 대상이다. 됐지? 세 개 대응쌍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 이와 기는 사물의 구성 요소로서 서로 다른 성질을 갖지만 이는 현실 세계에서 항상 기와 더불어 실제로 존재합니다. 자, 이때 더불어 실제로 존재한다. 또 중요한 특징이야. 분명히 다른 애들이야. 이렇게 성격이 달라. 하지만 이 두 개는 더불어 있어. 율곡인처럼 서로 구별되면서도 분리됨 없이 존재하는. 자, 잠깐만. 서로 구별되지만 동시에 분리됨이 없다. 지금 이거 곱하기 2죠. 두 번 말하는 거잖아. 여러 번 말하는 중인 거야 이거. 오케이? 자, 그럼 이것도 별표. 중요한 특성이에요. 이 존재하는 이와 기의 이 관계를 이기지묘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이, 지, 묘라는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지금 우리가 이어가는 수기 수양론을 얘기하기 위함이겠지? 그럼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서 수양론의 양상을 한번 살펴보자. 다시 이제 얘들아 요 개념이 결국에는 A를 이해하기 위한 B에 해당하는 그 구절이죠. 선생님 항상 말하는 그거.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수양론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다시 원래대로 얘기로 돌아가는 거야. 그럼 수양론의 한 가지 기반으로 율곡은 이통기국이라는 걸 설정했어. 이통기국이라는 말이 있대. 그럼 이건 뭔 소린데? 이것은 만물이 하나의 동일한 이를 공유하지만 다양한 기의 성질로 인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하지. 자, 이는 동일한데 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의 핵심은 동일한 이를 원래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왜 달라 보이는 거야? 사람들이 그걸 표출하는 양상이 달라지는 거니까. 왜? 기는 변화하는 거니까. 오케이? 야,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인데 누군가는 끊임없는 애정의 시선으로 막 얼굴만 봐도 눈물 글썽글썽하는 사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오다 죽었어 이렇게 봐서 친친할 수도 있는 거잖아. 방식이 다른 건데 또 어쨌든 똑같은 일하는 거야. 사랑하는 마음.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런 개념이겠지. 됐죠? 자, 아무튼 그런 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이통기국론은 성인과 일반인이 기질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일을 갖기 때문에, 자 봐봐, 동일한 일을 갖기 때문이야. 그럼 이거 봐봐. 여기 파란색 줄 별표. 지금 두 번 말한 거지. 두 번 말했지. 또 원인이지. 알고 있지? 어떤 대상의 원인이지.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일 거야. 그러면 그치? 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 원인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 일반인이라도 기질상의 병폐를 제거하고 탁한 기질을 정화하면 이의 선한 본성이 회복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의 선한 본성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기질 변화론으로 이어진다. 기질 변화론. 네? 세상에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없어. 나빠 보이지만 제가 기 때문에 그렇게 달라 보이는 것 뿐이야. 쟤는 속엔 착한 이가 있어. 그 이를 밝혀내는 게 중요해. 그래서 율곡은 흐트러진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거경. 자, 이름만 쓸게요. 여기다가는 거경, 거두어들이기. 두 번째, 경전을 읽고 공부하여 시비를 공유하는 궁리. 말 그대로 이치를 공부하는 거지, 그치? 마지막 세 번째, 몸과 마음을 다스려 사욕을 극복하는 역행을. 그럼 얘들아, 요 세 가지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기질을 변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양 방법이죠. 수양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다. 됐어요? 좋아요. 인간에게 내재된 천도를 실현하려는 율곡의 수양론은 사회의 폐단을 제거하여 천도를 실현하려는 경선으로 이어진다. 자, 잘 봐야 돼. 글의 흐름이 보이나요? 여기까지가 수양이었죠? 그리고 그 수양은 경세로 이어진대. 이때 수양에서의 핵심은
나쁜 기질을 없애고 선한 본성을 찾는 거야. 마찬가지로 사회도 똑같다는 거지. 사회의 폐단을 제거하면 경제가 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문단 이야기 무슨 론? 경제론이 나오는 거지. 근데 이건 경제론은 개인의 수양이 아니라 사회에 어떻게 적용시킬까에 대한 얘기니까 이제부터 경제론은 사회적으로 넘어가는 것이기도 한 거고요. 오케이? 자, 글의 흐름. 얘들아, 지금 요 지문에서 여기까지 봤을 때 새로운 얘기가 이제부터 시작된 게 뻔히 보이시지 않니?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결정을 하면 되는 거라고 했었지? 여기서 끊어갈까 이어갈까? 근데 우리는 한 번에 갑시다. 한 번에 가고 쭉 어떻게 이야기가 이어지는지 뒤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경세론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보자. 대사상가인 동시에 탁월한 경세가였던 율곡은 많은 논술에서 법제 개혁론을 펼쳤는데요. 이는 만원봉사에서 잘 나타납니다. 책 이름 안 쓸게요. 선조는 자 어떤 사형을 방황해부터 하나 주어졌는데 선조. 네. 얘들아, 선조 같은 경우에는 이순신 장군과의 악연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다. 그치? 아무튼 이순신 임진왜란 때문에 좀 가치 평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긴 하죠. 아무튼 선조가 이런 말을 했어. 이는 빈틈없는 완전함이 있는 것이고요. 자, 이는 완전한 거야. 그리고 기는 변화하는 움직임이 있다. 변화하는 것이다. 아, 얘들아, 문장 이어가기 전에 그럼 요 부분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기의 내용과 동일한 얘기라고 있는 거지 지금. 오케이? 선조도 이거 이해하고 있어. 이는 어떤 완전한 그 무언가 원리 같은 거고 기는 변화하는 그 무언가야. 자, 그런데 근래 하늘과 땅에서 일어난 재앙으로부터 그럼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을 다른 말로 번역해보자. 뭐가 되는 거죠? 천지재변이잖아. 이 재앙으로부터 깨우쳐야 할 도리를 신하들에게 물었고 율곡이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린 것이 바로 만원봉사야. 오케이. 여기에 대한 여기서 이제 천재지변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율곡이 그의 답하다. 그게 내용이 만원봉사. 그럼 그 답의 내용은 뭘까? 여기서 율곡은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 법제요. 자, 완전 중요한 구절이야. 잘 봐봐. 때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 뭐다? 법제야. 그리고 얘들아,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이 변화가 가능하다는 건 무슨 입장이죠? 기야 이거. 앞에서 여태까지 했던 얘기의 이익이론이잖아. 이익이론을 바탕으로 펼치는 거라며. 오케이? 그 따라가면서 한번 따라오세요. 하고 시대를 막론하고 변할 수 없는 것이 왕도다. 변화할 수 없는 것이 왕도야. 그러면 왕도라는 게 뭔데? 왕의 통치를 말하는 거잖아. 그쵸? 그럼 이건 뭘 해당하는 거야? 이야. 즉 왕에 의한 통치라는 것은 절대 변할 수 없는 불변의 어떤 원칙이야. 하지만 그 다스리는 방법은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 하고 싶은 거겠지? 계속 그러면서 여기서 왕도이며 어진 정치이며 삼강이며 오륜입니다. 정치, 삼강, 오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변화할 수 없는 그 무언가 이해에 해당하는 것이다.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이거를 뽑아낼 수 있냐는 거야. 오케이? 이걸 눈치를 빨리 챈 사람들은 이 뒤에 말들 바로 쉽게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어려운 사람들은 한참을 가야 될 수밖에 없긴 하거든. 자, 한번 따라가 볼게. 무슨 얘기 하나 보자.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법제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고요. 자, 잠깐만 주장이네요. 그래서 여기다 써보자. 법제 개혁론을 뭐 한 거야? 주장한 거야. 그리고 우리는 알지? 주장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근거가 나와야 돼. 그럼 그 근거는 뭐인 거야? 방금 말씀드렸네요. 기라고 하는 것은, 법제라고 하는 것은 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 됐지? 그래서 이 사회의 폐단을 없애고 변화시킴으로써 그 이가 세상에 또 나타날 수 있도록 똑바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건가 보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곧 일할 수 있는 왕도나 오륜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봐봐. 나 A잖아. 선생님 맨날 말하는 출제 포인트. 왕도를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고치는 것이다? 법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이거 곱하기 2 포인트야. 그죠?
완전 중요한 사항이야, 그지? 왕도가 아니라 법제를 고치고 싶은 거야, 우리는. 자, 그러면서 5번째 단락을 이용합니다. 조선에서 법전의 기본적인 원천은 수교이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따라와야 돼. 법전의 기본적인 원천은 수교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 갑자기 이거 판에서 볼게. 아니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지? 이런 궁금증이 들어야 돼.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왜일까? 아직은 모르겠잖아? 일단 따라가 보는 거지. 가보자. 어떤 사건이 매우 중대하다고 여겨지면 국왕은 조정의 회의를 열고 어떤 처리 지침을 만들어서 사건을 해결하죠. 자,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 사건이 만들어지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어. 오케이? 그리고 이 지침이 앞으로도 같은 종류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적합하겠다고 판단되면 국왕의 하명 형식을 갖는 법령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그 사건은 이렇게 쓰지 말자. 사건에 잠깐만. 사건에서 지침이 만들어지고 그 지침은 수교라고 하는 법령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계속 이때 그 이후 시행 과정에서 폐단이 없고 유용하다고 확인된 수교들은 또 다시 다듬어지고 정리되어 록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법전에 실립니다. 록에 실리는 법전의 내용이 돼요. 그리고 계속 여기에 수록된 규정들 가운데서 지속적인 규정을 거치며 영구히 완전 중요한 말이야. 완전 중요한 말이야. 이 Y에 오케이 답이 나왔어. 영구히. 일단 쓰자. 영구히 시행할 만한 것이라 판정된 것은 마침내 대전이라는 법전에 오르는 것이지. 와우, 다 썼네. 자, 그럼 노란 분필 하나만 주세요. 잠깐만, 노란 분필 한 어머. 일단 쪼가리로 버텨보자. 자,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뭔지 눈치를 채든지 모르겠는데, 얘들아, 법전은 법제지. 오케이? 법제는 누구의 상황이에요? 누구의 입장에서? 율곡이 입장에서는 개혁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돼. 개혁된다는 건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바꾼다는 얘기 쉽게 말하자면. 근데 지금까지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대전에 실리면 영구히 돼.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전형적인 사회지문 패턴이잖아, 이게. 이 선생님이 문제라는 건 트러블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었죠? 언급될 만한 주요 사안이야. 율곡의 입장에서는 기라고 하는 법제는 변화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 변화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되어야만 하는 법전이 문제는 계속 영구히 보존된 상태로 계속 가더라 이거지. 그래서 그 개헌론이 필요했던 거겠구나.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 두 개의 핵심적인 차이점이 이해되면 잘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번째 문단으로 내용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계속 가봅니다. 성종 때 드디어 그래서 경국대전이 확정됐습니다. 오케이. 경국대전이. 우리는 이 뒤에서 이 작품의, 이 녀석의 이름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이 대전은 뭐예요? 영구히 적용할 만한 법령들이 실려있는 책이야. 자, 이 녀석은, 이 과정을 꾸준히 거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통일법전인데요. 꾸준한 정면, 어떤 정밀화, 그 다음에 연마, 이런 것들을 거쳐서 대전에 오른 이 규정들은 양법미라고 불렀습니다. 자, 경국대전은 뭐다? 양법 미의. 훌륭하게 잘 개량된 법이야. 그 다음 미의, 아는 아름다운 뜻이라는 게 있지. 하면서, 뒤 나오네요. 백성들에게 항구히. 자자자자. 봐봐. 참고. 항구이가 무슨 뜻이야? 항구는 영원한 거야? 영원이랑 같은 말이야? 오케이? 항구히 시행할 만한 아름다운 규범이라는 의미고, 실제로 이 경국대전은 조선의 왕조가 끝날 때까지 국가기본법전의 역할을 수행해왔고 그 안에 규정들은 개정되지 않았어. 자, 이거 뭐야? 특징이나 개정되지 않은. 됐어. 그러면서
선왕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오랜 시간으로 검증하여 영원토록 쌤이 지금 왜 이런 말들을 같이 하나둘 반복해서 쓰고 있는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까지 강조하는데 못 보면 안 되지. 그렇잖아? 영원토록 시행하는 것으로 판정된 규범은 조종성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개정되지 않는 조종성언. 조와 종이 뭐예요? 우리 한동안 성대 임금들 무슨 태조, 태종 이런 것들이잖아. 그래 성스러운 헌법이야. 그래서 함부로 고칠 수 없다고 생각되었다. 고칠 수 없음. 자, 지금 파란색으로 쓰는 모든 말들이 다 같은 걸로 가리키고 있어요. 그쵸? 건들지 마 라는 거야. 건들면 안 돼. 왕도에 근접했다고 여긴 것이죠. 오케이. 이유. 왕도에 근접했기 때문이다. 얘들아, 왕도란 단어를 우리가 어디서 만났더라? 여기서 만났지. 왕도는 뭐야? 이 앞에 나올 수 없는 거. 그죠? 그러면 이들의 주장은 기에 해당하는 걸 이로 해석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누가 주장할 거야? 율곡이 주장하겠지. 당신들은 기를 이로 해석하고 있다. 이거 기다. 알겠죠? 왕에 의한 통치만이 기본적인 원칙이고 그것을 가지고 바꾸어가는 게 우리가 할 일인데 왜 그거를 바꾸지 못한다고 하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참고로 대전시민 규정은 조정성언으로 받아들여졌고 국왕이라고 해도 그것을 어길 수가 없었지. 그래서 자, 이제 7번째 문단 마지막 마무리야. 고생했어. 다 왔어? 좀 많이 드세요. 자, 율곡의 법제 개용으로는 조종성언을 변역하는 것은 아니야. 성언을 변역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케이? 그러니까 고칠 수 없는 거 억지로 고치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 그런데 그는 성종을 이은 연산군 때 제정된 조세법령이 여전히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실정을 지적하는 등 폐단이 있는 여러 법령을 거론하지. 자, 이거 두 번째 말하는 거였어? 언제 말했었지? 여기서 말했잖아. 오케이? 그게 아니라 폐단이 있는 법령을 개혁하자라고 주장한 거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수할 것이 아니라 바꿔야만 한다고 역설했죠. 그래야 오히려 조정성언이 회복되는 거야. 결국 조정성언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법령. 그렇죠. 그러니까 조정성언을 건드린다는 뜻이 아니라 조정성언에 포함된 법률 중에 썩은 것들. 그게 폐단이야? 폐단? 폐단 줄쓸 필요 없지. 자, 폐단이 있는 이 녀석들을 걷어내는 것이 바로 오래된 선왕의 법이라며 고칠 수 없다고 고집하는 권세가들에 대하여. 그치? 그러니까 권세가들은 자신이 이미 그 시스템에 잘 녹아들어가 있으니까 고집을 부린다 이거죠. 고집. 그 고집이다. 고집 부리면 안 된다. 그 악용하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그런 법령은 변하지 않아야 할 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론 조건을 펼친 거래요. 그거 이 아니야. 자신의 이론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이루려 했던 율곡이의 노력은 수기치인의 실천이라 할 만하다 하면서 이렇게 지문까지 마무리됐고요. 어때요? 자, 지문의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가 이제 좀 이해되셨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문은 선생님 가나 통합 지문이 아닌데 가치가 아니라 매우 가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문이 흘러가는 패턴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습하기 참 좋은, 그리고 여러분들 기본 지식을 많이 쌓아줄 수 있는 지문이라서 일부러 굳이 꾸역꾸역 다 꼼꼼하게 설명하는 거야. 알겠지? 자, 지문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강조되는 지점들은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대응쌍이 나오면 이렇게 반응해야 하는구나. 특징 나왔어? 두 번 말했어? 원이 나왔어? 맨날 말하던 그거야. 그치? 자, 그게 어떻게 또 문제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볼까? 첫 번째 문제. 유클레 내용을 일치하지 않는 것을. 자, 성악은 블라블라. 그래요. 2번 성악지뷰는 블라블라예요. 너무 쉬우니까 그냥 읽고 넘어갈게. 자, 바로 얘는 5번 바로 가자. 5번 경국대전은요 확정된 이후에도 시대에 맞게 규정이 개정되면서, 얘들아, 경국대전은 개정되지 않는 게 특징이었어. 그치? 특징 요소는 출제 요소다. 그죠? 맞죠? 됐고,
두 번째 문제 넘어봅시다. 율곡의 관점에서 이와 기를 설명해보자. 참고로 이거는 뭐 지금 다 지난 얘기지만 아까 선생님이 어디 갔어? 세 번째 문단점에서 끊을 지점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럼 요때 이미 풀 수 있어도 풀어도 상관없는 문제였을 거야. 그 염두에 두시고 보자. 1번 천재지변은 기라서 여기서도 이가 더불어 존재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까 이와 기는 뭐한다? 더불어 존재한다고 했었죠? 맞아요. 2번 기는 만물에 내재된 법칙이라는 점에서 만물에 내재된 법칙은 기가 아니라 이죠. 문제가 너무 쉬워서 할 말이 없을 지경이야. 그치? 자, 그 정답은 2번이었고 틀렸고요. 자, 3번 잘 봐. 법제는 이에 속하지 않지만 이를 드러낼 수 있도록 다듬어져야 될 대상입니다. 그쵸? 아까 법제라고 하는 것은 기에 해당하는 거야. 즉 이는 아니야. 하지만 이 두 개는 더불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지. 4번 탁한 기질을 깨끗하게 변화시켜 일할 수 있는 선택한 본성이 드러날 수 있게 해야 된다. 어디 갔어? 어디다 써니 이거? 오! 원인에 해당하는 구조는 출제 요소. 그리고 지금 이것도 다 출제 요소였습니다. 그죠? 자, 5번째. 모든 사물들은 동일한 이를 갖지만 서로 다른 기로 말미암아 다양하게 나타난다. 오케이. 이것도 특징 요소, 출제 요소.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도 해결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 문제. 수기치를 설명해 봅시다. 자, 선생님은 이 세 번째 문제가 완전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이 문제 전체를 포괄하는. 저거 요 문제 세트에서 첫 번째 1번 선지는요, 답은 아니지만, 오답이지만, 진짜 잘 만든 선지야. 자, 이거 대충 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1번 보세요. 수기와 치이는 각각 이와 기의 처가를 통해 성인이 됨을 목표로 한다. 자, 봐봐. 수기와 치이는 천도합이라는 식으로 성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그럴듯한 말 맞지? 그런데 이 문제는 잘못된 선지 설명이야. 이 선지는요. 참고로 정확하게 두 글자를 지워야만 맞는 말이 되거든? 자, 어느 걸 지워야 맞는 말인지 한번 생각해봐. 두 글자는 뭘 지워야 되니? 생각해봐. 이와. 그렇지. 나이스. 이와지. 왜? 얘들아, 이라고 하는 건 아까 뭐랬었지? 형체가 없고 시공간에서 존재할 수 없는, 즉 시간 속에서 존재하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 근원적인 법칙과 원리에 해당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정화해야 되는 건 뭐였냐면 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기질을 변화시켜야 돼. 기를 변화시킴으로써 이의 드러남을 추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란 말이었었지.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를 정화해야 된다고 말한 거잖아. 틀렸지. 뭐가 뭔지 알겠지. 근데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와라는 말이 섞여 있으니까 안 보여 이거잖아. 오케이? 충분히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걸 문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2번 이기지면은 수기와 치인의 상호 대립적이고 분리 가능한, 절대 아니죠? 분리 가능한 게 아니라 분리할 수 없음. 몇 번째 나오는 거였어요 지금 이것도. 세 번째,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은 모두 천도의 실현을 이거 보자. 다 써먹고 있죠 지문. 그지? 네 번째, 이통기국은 3번이 정답이었고요. 4번, 이통기국은 수기와 치인을 통해 성인이 지닌 기질적 병폐. 이거 개그선지 아니냐? 성인이 지니고 있는 기질적 병폐를 극복해야 돼? 아니지. 기질적 병폐를 극복해야 성인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개그선지였고요. 5번, 수기와 치인을 위한 기질 변화 방법으로는 독서와 공부를 통해 시비를 분별하는 거. 얘들아, 독서와 공부하는 건 국민 아니었냐? 그치? 그래서 세 번째 문제도 해결을 했습니다. 됐나요? 자, 지금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쳐가면서 열심히 잡아드리고 있어요. 문제 출제 포인트가 어디서 잡히는지 보시라고. 자, 네 번째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율곡과 플라톤을 비교해 보래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는 벌써 보일 거야. 율곡의 사상은 이제 이해했으니까요. 플라톤과의 사상을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뜯어내면 되겠구만. 그죠? 공통점과 차이점 읽어봅시다. 자, 플라톤은요, 물질적이고, 얘들아, 물질적인 건 이거야. 기하기. 오케이? 물질적이고 가변적인 삶은, 가변적인 건 뭐지? 변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작동하는 현실 세계요. 오케이요. 자, 이 기를 봤을 때 기는 현실이야. 또 비물질적이고 형체가 없는 거야. 그죠? 또 불변적이고 변화 없고요. 완벽한 이데아들이 존재하는 이상세계가 있어요. 현실과 이상이 있습니다. 좋아요. 세상을 둘로 나눠 바라보는 관점, 무슨 점? 공통점. 좋아.
이산세계로 보면 이때 이데아는 물질로부터 떨어져 있고 차이점이지. 차이점이지. 별표 쳐야지. 차이잖아. 이때 이데아라는 것은 떨어져 있대요. 떨어져 있다. 여기서는 왜? 분리될 수 없다였지. 차이점이지. 핵심 차이점. 오케이? 그러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지만 그건 맞아. 그건 제약은 없었고 마음속의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거야.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는 이거도 똑같이 했단 말이니까 지금 다 같은 말인데 이데아가 떨어져 있다 이 말만 조심하면 되는 거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거 나머지 안 읽고 바로 답을 확인하러 가볼게요. 됐죠? 1번 선지 봅시다. 율곡의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달리 물질과 분리됨 없이 존재한다. 중요한 개념이었던 거 그렇지. 이게 시스템을 이해하는 게 이 질문 전체 핵심이었던 중에 하나였구나. 그래서 정답이 1번인 거야. 이거 이해됐어? 오케이. 자, 나머지 선지는 건너뛰고요. 4번으로 건너뛰겠습니다. 4번 주실게요. 율곡의 이는요. 율곡의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마찬가지로 공통점 마음속에 존재하는 추상적 개념이다 라고 돼 있잖아. 자, 추상적 개념이라고 말했는데 이건 벌써부터 어디에서 틀려먹은 거냐면 보기에서 틀려먹었어. 보기에 하나 둘 셋 한 6번째 줄쯤 보면 아까 방금 읽었던 구절 마음속의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나대이잖아. 그렇지? 근데 이 쉬운 선지가 무려 12%가 찍혔다고. 진짜 별말도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야. 지금 선생님이랑 이렇게 분석해가면서 천천히 정리해가면서 읽으면 답이 보여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빨리 풀어야 되고, 그치? 급박한 상황 속에서 풀다 보니까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풀면 그게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건데, 알고 보면 진짜 별 문제 아니었다라는 걸 좀 느끼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자, 5번 문제 넘어가 볼까요? 5번째 문제. 이번엔 잘못된 거 찾는 거야. 이것도 약간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래. 힘 빠져. 1번 보세요. 이기론을 바탕으로 한 경세론의 실천으로서 법제 기억론을 주장한다. 알았어. 이기론, 경세론, 법제 기억론을 주장했다. 이 말 그대로잖아. 그치? 2번. 이와 기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제시하는 구강현이 아닌데 이와 기에 대한 완벽한 똑같은 지식을 전했잖아. 자, 여기서 답이 나왔네요. 답이 좀 엉뚱한 데서 나와서 좀 힘 빠지죠. 오케이? 엉뚱하다기보다는 좀 뭐랄까 너무 당연해 보이는 거. 정답은 2번이야. 자, 그럼 3번 보세요. 조종성어는 존중의 전통을 악용하는 이들에 대해 법제개혁이 바로 막히는 경우는 비판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권세자가 고집하고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법령은 계약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고. 여기서 답이 나왔죠. 4번째. 삼강과 같은 불변적 가치를 거론하는 까닭은 결국 법제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렇죠. 요거잖아. 법제는 개혁해야 돼. 이 삼강 같은 거는 변화할 대상이 아닌 건 나도 알아. 당신들이 말하는 건 3강, 5강 그 중에서 법제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만 해. 그치? 자, 마지막 5번째. 경국대전이 확정된 이후 연산부터 제정된 악법들은 개혁의 대상이 되는다고 본다. 개혁의 대상이 될 만한, 변혁의 대상이 될 만한 법들. 개정되어야 된다. 그쵸?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5번째 문제의 핵심은 그거였어. 이 문제의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뭐야? 바꾸어야 한다. 라는 얘기를 강조해서 했던 거야. 그럼 봐봐. 결과론적으로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걸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첫 번째, 웬만한 거 다 써먹고 있구나. 그치? 물론 선생님 중요한 것만 쓴 건 맞아. 근데 그 중요하다고 말했던 것들의 공통점이 보이시죠? 대응상이 나오면, 차이점이 나오면, 원인과 결과가 나오면, 2번 말하면, 나대기가 나오면 그런 것들에 집중해서 질문을 풀어달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6번째 문제. 이 문제 보고 좀 숨 좀 돌리도록 하자고요, 우리. 자, 이번 숙종 때의 일인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숙종 25년에 회양부사 갑이 자신이 행차하는데 무리했다는 이유로 선비의를 잡아서 곤장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너 건방져하면서 때렸는데 죽었어. 자, 이때 이 사건에 대해서 숙종은 사형이다 라고 외쳤고 대신들은 아니 형벌을 집행하다가 일어난 일이니까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의견을 올렸더니 숙종은 꾸짖죠. 야, 경국대전에 써있잖아 라고 말했어. 근데 그 뒤 나머지 말들도 마찬가지야. 근데 대신들도 경국대전에도 이것도 써져 있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서로 의견이 대립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문제를 먼저 항상 볼 때는 보기에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먼저라고 했었잖아. 그치?
상황 해보자. 자, 숙종. 그러니까 가는 뭐냐면 경국대전에는 대명률이 형법이다라고 돼 있고 나는 형법 집행을 남용하면 곤정배뜨다 라고 써져 있고 다는 그 대명률 자체는 사람을 죽인 사람은 똑같이 사형에 처해라 이런 룰이 있어. 그럼 봐봐. 이 가나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숙종하고 대신들은 서로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뿐이야. 일단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건 양법미이죠. 오케이? 조종서원이고 고칠 수 없는 영원히 아름다운 왕들 근접해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였지. 자, 아무튼 중요한 건 근데 그것을 보는 시점이 달랐던 거야. 왕은 이 사건을 형벌 집행이 아니라 어떤 살인으로 본 거고 대신들은 이걸 형벌의 집행이라고 본 거야. 그럼 관점이 달라졌으니까 처벌 방식도 달라진 거겠지. 그것만 받아들이면 돼. 그리고 1번 성질을 보세요. 1번 숙종은 갑의 행위에 다 사형을 적용하는 것이 조종성원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봤겠지. 그게 숙종의 의견이었으니까. 뭐야, 이게 답이네. 그치? 오케이. 숙종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보았고 그것이 대명률에 써져 있으니까 대명률은 경국대전에서 형법이 맞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 거죠. 나머지 잘못된 것들 보세요. 2번 숙종은 경국대전을 적용하지 않으려고 했니? 아니지. 경국대전을 따르려고 했지. 세 번째, 숙종이 달을 적용한 것은 대전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태도가 아니라 따르는 태도잖아. 뭐 얼마나 쉬운걸. 네 번째, 숙종이 나를 찬성하지 않는 이유는 나가 양법미가 될 수 없기 때문이야? 아니지. 나도 양법미라고 봤어. 하지만 적용의 방식이 다른 것 뿐이라니까? 마지막 5번째, 숙종은 갑의 행위가 정당한 형벌집행이라고 보는 데는 동의하는 거야? 아니지. 정당한 형벌집행이 아니고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을 죽인 행위라고 보았기 때문에 사형을 주장했겠지. 됐죠? 자, 아무튼 이렇게 문제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오케이? 자,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지금 지문 다 봤으니까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벌써 한 3번째쯤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지문 전체 구조를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유리한 지문이니까 그것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거 말씀드리면서 자, 잠깐 쉬고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다 못했던 문법 국어사 파트 나머지 정리 좀 하고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시작할게요.